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현역가왕2 유튜브 조작 논란에 팬들의 진실 공방이 뜨겁다. 진혜성, 김중현, 애녹 출연하는 2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터질 게 터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현역가왕2가 사실상 시작부터 이미 공정성 논란도 있었죠. 서혜진 PD 사단에서 현역가왕 시즌1에 콘서트 판권을 두고 기존 콘서트 담당 업체와 또 엄청난 60억 규모의 소송전이 있었죠. 참 바람잘 날 없다라는 표현이 딱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1회부터 황당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박서진, 신유 두 사람이 투입된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시작 전부터 난리가 났었는데 1편부터 난리가 나는 겁니다. 유튜브 조회수 논란에 팬들 사이에서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유튜브에 올라온 26일 이 영상이 엄청난 반전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이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타 가수의 팬덤으로부터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체평가전 무대 자체도 사실 다른 가수들이 엄청나게 극찬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상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평가가 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만 회가 하루 만에 나오는 엄청난 조회수를 이 양지원 씨의 영상이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러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가수들의 무대 영상 조회수를 합해도 양지원 가수 한 명의 조회수를 따라가지 못한다. 근데 이게 조작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이 팬들의 글들을 보면 짙은 호소력으로 심장을 어택한다. 승승장구 최고로 빛나시길 응원한다. 양지원 가수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양지원 팬들은 아마추어다. 영양가도 없는 자체평가전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뭐하냐. 준결승전 때 화끈하게 밀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 조회수 조작해서 현역가왕2를 시작부터 망치고 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당시의 무대를 담은 영상의 조회수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이 현역가왕 1회차에서는 양지원을 비롯하여 최수호, 송민준, 환희, 황민호, 신승태, 김영철의 무대가 공개됐는데 이 영상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MBN 유튜브 계정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28일 오후 기준으로도 양지원 씨의 가슴 아프게 무대 영상이 83만 회를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MBN 엔터테인먼트에서도 10만 뷰, 크레아 스튜디오에서도 16만 뷰, 전체 영상 조회수가 109만 뷰란 얘기예요. 말도 안 되게 높은 겁니다. 다른 가수들은 환희 씨 같은 경우가 15만, 신승태 씨 같은 경우가 8.9만, 다 합해도 20만 회가 안 되는 가수들이 대다수인데 양지원 씨는 말도 안 되는 조회수가 나온 거죠. 물론 팬들은 최고의 뮤지션이다. 가슴을 울리는 그런 무대였다. 특히 양지원 가수가 주요 트로트 경연에서 상복이 없는 만큼 현역가왕2에서는 도약했으면 좋겠다라는 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타 가수 팬덤에서는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독보적인 점을 좀 의심했다라는 거죠. 27일 아침부터 조회수 79만에 멈춰 있다가 저녁에 풀려서 돌아갔으니 28일 오전 8시 조회수가 82만. 이건 하루 동안 팬들이 열심히 영상을 스밍하고 돌려서 3만 3천 회가 올라간 게 정상이다. 처음 공개되고 새벽 시간 79만 회가 올라간 건 사실 석연치가 않다. 정상이라면 지금쯤 140만은 넘어갔겠다라고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박서진 씨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우울증, 불면증 때문이었다. 라고 되어져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아마 팬분들은 알고 계신 상황이었을 수 있지만 이 현역가왕2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 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면 텐 아시아에서 취재를 해보니 알고 보니 박서진 씨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95년생인 박서진 씨가 알고 보니 가정사로 인한 정신질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었다. 해당 판정은 이미 오래전 20대 초반으로 받은 걸로 알려져 있다. 박서진에겐 작은 형의 49제 당일 간암 투병을 하던 큰 형이 간 이식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난 아픈 기억이 있다. 과거 한 방송에서 박서진은 형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고 다시 돌아올 것만 같다. 큰 형이 수술 후 의식이 거의 없는 와중에도 내 동생 박효빈 하며 알아보더라. 더불어 박서진의 아버지는 이혼 이후 7년간 아들 셋을 홀로 키우다가 같은 이혼의 아픔이 있는 박서진의 어머니를 만나 재혼하게 되었다. 이후 박서진 남매가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서진은 부모님의 재혼 부부라는 걸 형들이 하늘로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런 가정사로 인해 박서진은 오랜 시간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울증, 불면증 등의 증세를 보였고 결국 20대 초반 병역 면제 판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박서진 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 면제라고? 뭐가 또 이상한 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겠지만 알고 보니 이 정신질환 때문에 박서진 씨가 병역 면제를 받았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접하시고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뭡니까? 이 현역가왕2의 신유, 박서진이라고 치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1회차 때 이미 신유 가수가 실제로 알다시피 마스터로 등장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알다시피 현역가왕2의 박서진 신유 투입 공정성 논란에 자체적인 룰을 마련해 놓았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공정하냐라는 거죠. 완전 낙하산이 돼버렸고, 제가 방청객들의 이야기 또는 제가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4명의 탈락자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1명 이상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었던 깜짝 놀랄만한 참가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탈락자 4명은 공교롭게도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함을 느꼈다. 이거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상 문제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서진 씨가 이렇게 낙하산으로 투입됐다라는 현역가왕2 입장에서 그 이외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11월 28일 날 이렇게 병역 면제 판정 기사가 났다. 이건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 박서진 씨가 현역가왕2에 출연을 하여서 안 그래도 낙하산이라는 오명을 지금 받으면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서진 씨는 신유 씨와 더불어서 극구 반대를 했지만 사실상 어떻습니까? 피해자란 말이에요. 자신은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제작진이 계속 재촉하여서 결국 출연을 했건만 대중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출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안 그래도 현역가왕2가 공정성 논란이 굉장히 컸었던 상황 속에서 지금 박서진 씨의 이 병역 문제 기사가 나온 것은 차후에 방송이 되고 나서 그때 만약 이게 터지면 이거 이미지 타격이 더 클 수 있고 이 현역가왕2 입장에서는 제작진에게 또 엄청난 시청률 저하라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 양측의 어떤 합의점에 의해서 기사가 났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언론사에서 집요하게 박서진 씨에 대해서 계속하여 취재를 하다가 찾아낸 사실이 기사화가 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무엇이 확실할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런 시기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 현역가왕2나 박서진 씨나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기존에 올라가는 속도대로면은 하루 지났을 때 100만 뷰가 넘어야 하는데 첫날에만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양지원 유튜브의 영상 조작수 논란과 관련하여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반 여론이 굉장히 들끓게 되고 있어요. 이 유튜브 조회수 조작 논란이 일면서 제작진도 부담을 갖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2회차에는 진혜성, 김중현, 에녹 결국 팬덤이 막강한 가수들이 줄줄이 출연하는데
과연 제작진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런 댓글들이 보입니다. 아니, 팬들도 두둔할 걸 두둔해야지 조작을 두둔하고 있다. 좀 이상하긴 했다. 정말 조작이라니 실망스럽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양지원 씨의 무대 영상 조회수만 월등하게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양지원 팬카페 회원수가 4,000명 수준인데 이 무대 자체도 특별하지 않았다. 근데 어떻게 다른 가수들은 1, 2만 뷰를 겨우 기록하는 상황에서 양지원 씨만 80만 뷰가 나왔냐.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고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도 아닌 새벽 시간대였는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업체를 통해서 유튜브의 조회수를 조작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못하는 새벽 시간대였고 유독 한 영상만이 조회수가 올라갔다. 조회수 대비 댓글은 너무 적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지원의 무대 영상 조회수가 30만대에서 60만대로 2배 늘어날 때 댓글은 약 140개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결국 양지원을 응원하는 일부 팬들이 화제성을 위해 조회수를 조작한 게 아니냐, 또는 소속사에서 업체를 통해서 뭔가 조작한 게 아니냐, 팬덤에서 업체에게 돈을 주고 맡긴 게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명확한 팩트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어린 시절부터 일본 활동을 했었던 양지원 씨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본 팬덤이 많이 시청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댓글도 일본어로 적기가 버거우니 뭔가 댓글은 적은데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게 아닐까. 사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유튜버로서 좀 본다면 확실히 뭔가 좀 독특하기는 해요. 여전히 시간이 하루 이상 지났음에도 48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지금 뭐 강문경 씨가 10만회, 환희가 19만회, 신승태가 10만회, 황민호가 11만회 뭐 이런 상황인데 여전히 이 시점에도 양지원 씨의 노래 영상 조회수는 85만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댓글이 보입니다. 무려 2,975개가 달렸어요. 야, 분명히 79만 회일 때 댓글이 100몇십 개였는데 이제 조회수는 그로부터 10만 뷰 이하로 올라갔음에도 댓글은 그때보다 이거 몇 배입니까? 140개에 10배면 1,400개인데 거의 뭐 20배 이상 댓글이 늘어났잖아요. 최신 댓글 수를 보면은 엄청나게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양지원 씨 팬덤 분들의 댓글인 것 같아요. 7,000명의 팬카페 회원들이 몰린다면 뭐 2,000 몇백 개의 댓글 수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자, 하지만 제가 알기론요, 이 유튜브를 운영해 보면서 조작으로 상승된 영상의 조회수는요, 일주일을 채 가지 못합니다. 이게 만약 정말 업체를 통해서 조작을 하여 조회수를 상승시켰다라고 한다면요, 이거 아마 시간이 흘러 한 일주일 내로 85만 회 이하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조작이라고 봐도 무방한 단계가 되겠죠.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적어도 다음 2회차 현역가왕2가 방영할 때쯤이면 어느 정도 그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찌됐건 현역가왕2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프게 됐습니다. 지금 이 양지원 씨의 사태 하나만으로도 공정성 논란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현역가왕2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스터 트롯과 미스 트롯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모르게 이 여성 가수분들도 장난 아닌 인기지만 이 남성 가수들이 나왔을 때 시청률이요, 확실히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사실 뭐 기존에 나와 있었던 뭐 환희 씨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가창력을 자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신승태 씨 무대 저는 보면서 엄청난 좀 소름을 느끼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자, 결국 뚜껑이 열린 현역가왕2. 근데 뭔가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체 평가전을 했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의 반응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뚜껑 열린 현역가왕2 첫 회 무대 조회수 1등은 양지원 씨가 차지를 했습니다. 총 97만 회를 몰아준 넘사벽 팬덤이었다. 근데 양지원 씨 무대가 사실 호불호가 좀 나뉘긴 했잖아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양지원 씨의 이 팬덤의 규모가 와 어마무시했습니다. 여기 보면 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 출전자들의 유튜브 무대 영상 조회수가 팬들의 관심을 드러낸다. 최근 오디션 프로에서 상위권에 들기 위해선 팬덤의 지원 사격이 절대적인데 출전자들의 무대 영상 조회수가 곧 팬들의 결속력을 나타낸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전 가수들의 개인 무대가 쭉쭉쭉쭉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정말 독특했던 건 바로 첫 회가 끝나고 나서 압도적인 조회수를 받은 가수의 무대가 바로 양지원 씨가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양지원 씨의 노래가 압도적으로 순위를 차지했고 정작 자체평가전 최고 점수를 받은 최수호 씨는 사실 조회수가 그에 비해서는 좀 미약했다. 그래서 제가 팩트를 체크해봤습니다. 정말인가? 자, 현역가왕2의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답이 나오죠. 자, 정말 깜짝 놀랄 반전 결과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강문경 씨, 뭐 힘을 빼고 불렀다,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조회수는 3.8만 뷰로 환희 씨의 7.8만 조회수보다 좀 못 미치는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신승태 씨의 거의 뭐 혼이 담긴 노래였죠.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이 노래 조회수는 또 5.7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생각보다 미미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최수호 씨와 더불어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한 황민호 군의 노래 영상은 4.6만 회로 상대적으로 준수한 조회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와 양지원 씨 조회수 보십시오 여러분. 80만 회입니다. 80만 회. 보이십니까? 80만 회입니다. 와,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송민준 씨와 이 최소 씨가 사실 거의 뭐 지금 차세대 트로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미스터 트롯 시리즈를 통해 얼굴을 많이 알렸는데 1등을 한 최소 씨는 2.2만 회. 그런데 양지원 씨가 무려 80만 회를 기록했다. 이거 정말 깜짝 놀랄 반전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역가왕2가 이 방송에 등장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이 팬덤의 규모가 말도 안 되게 압도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아, 이 가수가 올라갈 것 같고 이 가수는 떨어질 것 같아라고 추측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 결국 현역 가수들은요, 팬덤의 파워가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현역가왕 시즌1 때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근데 그것을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대중들의 지표이고 대중들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와, 근데 양지원 씨가 80만 회면요. 얼추 봤을 때 요번 시즌1에 나왔던 이 모든 가수들, 뭐 최수호, 최우진, 성리, 송민준, 김준수, 김영철, 김수찬, 황민호, 타쿠야, 신승태, 환희, 강문경 솔직히 전체 가수들의 무대 조회수를 합해도 양지원 씨 한 명의 조회수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충격적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양지원 씨의 이 팬덤 파워가 사실 시즌1 방송 시작도 전부터 들썩였는데 한 방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회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쨌건 조회수 1등을 한 양지원 씨의 팬분들은 축하를 드리고 나머지 네 가수 안타깝다라고 하시는 분들 2회차 때부터 나오는 영상 그리고 지금 올라온 영상들 엄청나게 스밍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엄청나게 시청을 하셔야 내 가수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자, 어찌됐건 현역가왕2 형평성 논란 속에서 첫 방송은요, 부친 논란을 딛고 등장한 김수찬 씨도 많은 응원을 받았던 모습을 보여줬고 33점 만점을 받은 환희 씨, 여기에 불타는 토론맨에서 이름을 알렸고 현역가왕 시즌1에서는 오히려 초대 가수로 등장을 했었던 에녹이 과연 이름값을 할까? 요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현역 가수들의 무대가 아직 첫 회차만 방송이 됐을 뿐 아마 2회차 때까지 지켜봐야 실질적인 이 팬덤의 규모에 또 가수들의 순위의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플라이트 더 스카이의 환희는요, 제2의 임영웅으로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환희 씨가 사실 임영웅 가수보다 한참 선배란 말이에요. 가창력도 뭐 못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롯계에 발을 들인 이상 제2의 임영웅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뭇 임영웅이라는 가수 그리고 탑6 멤버들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수들의 영향력은 또 있어요. 전종혁 씨가 임영웅 가수의 인생 찬가 노래로 꿈에 5승에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아침마당 5승을 하면 트롯계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교로 따지면 서울대 출신이다 라고 할 만큼 이 트롯 가수들 사이에서는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또 임영웅 가수의 인생 찬가 노래를 불러서 5승을 차지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 현역가왕2의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탈락자 4명이 지금 선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전 여기에서 김영철 가수는 거의 뭐 확실시 되지 않나. 탈락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예고편을 좀 살펴보면 드디어 에녹 가수의 무대가 펼쳐지고 박구윤 가수의 무대도 펼쳐집니다. 이 트롯계의 큰형님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 많은 가수들의 무대가 지금 엄청난 이 예고편을 통해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가수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재밌는 건 이 현역가왕2에 과연 첫 번째 탈락자 4명 중에 누가 포함이 되냐라는 겁니다. 김영철 씨가 확실시 된 상황 속에서 3명이 궁금하다.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드렸는데 이때까지 나와 있는 점수로 따진다면 사실 뭐 3명이 확실시 돼 있었죠. 뭐 강문경 씨, 김준수 씨, 뭐 이런 분들이 사실 지금 현재 이 4명 안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어떤 분들은 이거 이 3사람이 탈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방청객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저 3명이 다 탈락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회차 때 방송을 보면 이제 뭐 나태주 씨의 막 발차기 퍼포먼스, 태권도 퍼포먼스 터져 나갑니다. 막 격파하고 난리 나죠. 날라다니고 여기에 또 다른 현역 가수들의 화려한 퍼포먼스 무대가 펼쳐져서 막 깜짝 놀래고 난리가 나는 방청객들 반응 쏟아집니다. 댄스 무대, 퍼포먼스 무대가 화려할 것 같아요. 막 불도 막 피워버립니다. 불도 막 피울 정도로 엄청난 이 현역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진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어떤 가수가 탈락하고 어떤 가수가 살아남느냐의 게임이잖아요. 다음 주는 이번 주가 잔잔했었던 첫 회차 방송인 만큼 화려한 퍼포먼스 무대가 굉장히 화려함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퍼포먼스가 화려할수록 이 오디션 경연의 특성상 팀 미션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점수가 저조하다. 지금 보면 예상치 못한 점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강문경, 김준수, 송민준 이 3가수의 점수보다도 낮은 엄청나게 적은 점수가 다음 주에 빗발친다라는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 퍼포먼스 무대가 대다수를 이루는데 이 중에 몇몇 가수가 거의 최하위 점수를 받게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안 나왔어? 라고 송민준 가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자신보다도 낮은 점수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렇게 퍼포먼스를 해도 낮은 점수인데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가수들은
톤이 귀가 아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왜 안 누르시는 거예요? 라고 반발하는 나태주 씨의 모습. 황민호 군은 여기는 잔인하다. 박구윤 씨도 전쟁이 시작됐구나. 현역 가수들의 이 자체 평가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한 점수를 주기보다는 짠 점수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애녹 가수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뭐 노지훈, 나태주 다양한 가수들이 퍼포먼스 무대를 펼치는데 상대적으로 퍼포먼스 무대를 펼친 가수들의 무대가 좀 저조한 점수를 보여주게 됐던 것이 아닐까. 첫 회차부터 4명이 탈락합니다. 근데 이름 되면 아는 가수들이 다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한 무대를 뛰고 나서 이 4명의 가수들은 영영 볼 수가 없게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체평가전 최후의 방출자 과연 애녹 가수가 굉장히 위험하게 될까요? 또는 퍼포먼스 위주의 가수들 뭐 나태주 씨도 있겠죠. 이런 가수들이 과연 탈락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다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대표 탑7 선발전 정말 많은 가수들이 나왔어요. 뭐 송민준, 김준수, 성리, 뭐 일본인 가수 타쿠야, 나태주, 윤준협, 승국이, 한강, 김중현, 신승태, 양지원, 김경민, 박구윤, 공훈, 애녹. 야, 이름 되면 다 아는 가수들이 막 쏟아집니다. 강설민, 최우진, 정다한, 진혜성, 박준영, 효성, 강문경, 김호연, 노지훈, 재하, 이현승, 황민호 군까지. 아마 10대 참가자는 황민호 군이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와 R&B 26년차 환희. 이 쟁쟁한 가수들이 정말 서바이벌을 본격화했는데 최소 씨가 32점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참 대단한 점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마 방송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점대도 나왔고 20점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최소 씨의 첫 번째 무대가 엄청난 점수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참석한 이 두 번째 가수들, 세 번째 가수들, 최우진 씨가 특히 어머니 때문에 병간호를 하다가 3년간 활동을 중단했고 그로 인해 활동 공백이 있었다라고 했지만 이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라이벌인 강문경 씨가 발음이 좋지 않았다. 기존에도 그랬는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이 최우진 씨가 굉장히 혀를 내두르는 표정을 지었는데 야, 패널들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깜짝 놀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자, 그런데 진짜 파라는 이게 아니었죠. 바로 이때까지 나왔던 점수 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그러니까 송민준 씨가 나오기 전까지의 가수들 중에선 가장 낮은 점수인 24점이 터졌지 않습니까? 야, 송민준 씨가 노래를 정말 깨끗하게 잘 불렀거든요. 실수 하나 없이. 그런데도 역대 최하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뒷자리는 전멸했는데 여기에 뭐 박구윤 씨, 진혜성 씨, 자, 이런 가수들이 우르르 아예 누르지 않았습니다. 자, 송민준 씨가 왜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게 됐을까요? 지금 요번 1편에서 공개된 가수들을 보면 일단 3명의 가수가 굉장히 방출 후보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송민준 가수라니.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패널들도 순간적으로 할 말을 다 잃어버리기도 했고 급기야 유력한 방출 후보가 되고 말았다.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목소리라고 생각됐는데 의아하다라며 린 씨가 이 송민준 씨의 여심 저격 보컬을 이야기하며 나중에 같이 듀엣을 해보고 싶을 정도였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24점이라니. 결국 진혜성 씨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저는 민준이의 음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는 따라하면 모창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다르게 부르면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근데 송민준 스타일의 발라드풍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뭔가 좀 아쉬웠던 것 같다. 뭔가 발라드풍으로 노래를 할 거였다면 나훈아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분의 노래를 불렀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색과 안 어울리는 선곡에 대한 아쉬움이었다라고 하는데 송민준 씨, 굉장히 얼굴은 순댕이처럼 생겼고 뭔가 좀 여릴 것 같은데 단단한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딱 끝나고 나서 신동엽 씨가 소감을 물어보자 뭐라고 했죠? 저는 저대로 잘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아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이 참가자들을 깜짝 놀래켰죠. 그러면서 그래? 라며 진혜성 씨가 의아함을 보였고 송민준의 영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당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심사평을 했었던 진혜성 씨가 하는 멋쩍은 표정을 짓죠. 그러면서 송민준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찍어 누르기가 시작됐구나. 라면서 안 누른 사람들 누구였는지 다 보였다. 기대해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쟁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특히 남자들은 또 이 경쟁심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송민준 씨가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또 탈락 후보라고 할 수 있겠죠. 27점을 받은 가수가 나왔는데 그게 또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김준수 씨였다.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리 내다본다면 린 씨도 뛰어넘을 실력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첫 무대치고 후한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라고 김준수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날 대다수의 가수들이 30점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30점 이하로 나온 김준수 씨도 송민준 씨와 더불어서 상당히 위험한 방출 후보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도 여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대 파란을 일으킨 가수가 있었죠. 바로 황민호 군 아니겠습니까? 와, 고음 터트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역가왕 시즌1 때 전유진, 김다현, 10대들의 반란이 엄청났는데 이번에도 10대의 반란이 엄청났다. 황민호 군이 유일하게 올 인정을 받으면서 1등으로 내달렸지 않습니까?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깜짝 놀랄 무대였고 사실 김영철 씨도 16점을 받아서 이런 말을 했었죠. 남들 하는 거 다 보고 나는 안 누르겠다. 사실 그래서 이 황민호 군도 사실 올 하트라고 해야 되겠죠? 올 인정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말이 어렵습니다. 그냥 미스터 트롯처럼 올 하트라고 하면 좋을 텐 말이죠. 어쨌건 만점이 나왔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놀랬던 하위 10명 중에 4명을 자체평가전에서 방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김영철, 송민준, 김준수 이 세 사람이 지금 탈락 후보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등장한 가수가 누굽니까? 놀랍게도 환희 씨다. 많은 분들이 환희 씨가 왜 여기에 나왔을까 하셨을 거예요. 직접 이야기를 밝혔잖아요. 어머니가 아들아, 너 노래는 따라 부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로서 어머니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나왔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다는 아니겠죠. R&B는 아무래도 외국 음악이고 한국 가수로서 이 트롯은 특히나 한국인의 음악이다 보니 한국 가수로 후회하지 않기 위한 도전이었다. 탈락 시 26년의 커리어가 금이 갈 수 있는데 걱정이 안 되냐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음에도 자신의 선택에 후회는 하지 않는다. 트롯에 내가 먹칠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환희 씨가 노래를 불렀는데 자, 결론부터 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린 씨하고 환희 씨가 데뷔를 같이 하면서 절친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었던 린 씨가 오열했던 이유가 환희 씨 때문이었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린 씨가 불렀던 무대도 많은 평가를 받았지만 환희 씨가 그냥 노래를 잘해버리니까 역대급 점수인 올 인정. 역시나 황민호 군과 함께 만점을 받지 않았습니까? 와, 엄청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3점을 받았고 본인도 스스로 깜짝 놀랐죠. 여기에 린 씨가 막 눈물을 흘렸는데 다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기존과 잘 어울리는 선곡이 아니라 라운드 진출 시
김수찬님의 말대로 트롯 스킬이 필요할 거다. 여러 가지 장르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이 환희 씨가 뭐 여기에 대해서 연습하겠다. 하지만 걱정이 좀 많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3명 말고도 1명의 더 유력한 탈락 후보자가 생겼죠. 그게 참 놀랐습니다. 목소리 색이 부족한 것 같았다. 활동하기가 굉장히 겁이 났었다. 그래서 10년 정도 되면 본인의 색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던데 이제는 완성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강문경 씨가 노래를 불렀는데 충격적이게도 27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송민준 24점, 그리고 지금 강문경 씨가 27점, 김준수 씨가 27점, 30점이 안 되는 가수 3명이 다 공교롭게도 강력한 우승 후보였단 말이에요. 30점을 못 넘은 27점, 경기대상 1순위였는데 방출 후보가 됩니다. 이 많은 패널들도 이렇게 잘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말을 했고, 강문경 씨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진 준비운동처럼 불렀던 것 같다. 힘을 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실력대로라면 나는 100%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널들은 오죽했으면 사실 김준수, 강문경, 송민준, 뭐 김영철 씨는 고사한다 치더라도 이 3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탑7에 들어갈 강력한 후보 아닙니까? 결국엔 경쟁자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현역 가수들이 점수를 의도적으로 짜게 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강문경, 김준수, 그리고 송민준, 그리고 김영철. 자, 김영철 씨는 좀 논외로 놓겠습니다. 자, 이 3명 중에 그럼 과연 정말 탈락자가 발생을 할 것이냐. 김영철 씨는 사실상 전 좀 탈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3명 중에 과연 탈락자가 발생을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한 좀 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차후에 예고편 영상도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예고편에서 바라보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생각보다 적은 점수를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10명의 방출 후보들이 상당한 우승 후보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1편을 보시면서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으실까 싶고, 제가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현역가왕2 시청률이 미쳤습니다. 사실 뭐 이 현역가왕 자체가 방송 이전부터 대박이 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시청률 뭐 점유율을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2위에 랭크가 됐고요. 더 놀라운 거는 거의 14.8% 정도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줬다. 첫 방송부터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아마 차후에 방송될 미스터 트롯 3를 압도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충분히 어떻습니까? 좀 예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엽 씨가 남자 현역 가수들과 케미가 아주 포텐이 터졌다. 말이 좀 희한하죠. 그야말로 호흡이 너무 좋아서 시너지 효과 덕분에 이 촬영 현장이 아주 뜨거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MC 신동엽이 현역가왕 시즌1에 이어 또다시 무대 위에서 댄스 부심을 터뜨리는가 하면 즉석에서 노래까지 열창하여 현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춤사위를 펼쳤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MC인 신동엽 씨도 너무나 신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 참가자의 무대에 박장대소를 터뜨리다가 급기야 참가자의 이끌림에 따라 댄스를 추고 짧은 소절이지만 목청을 높여 노래를 부르는 이례적인 모습으로 폭소를 터뜨렸다라고 합니다. 환호성과 함께 무대 위에 등장한 신동엽 씨가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고 저분이 왜 저기 앉아있지? 깜짝 놀랄 만한 분들도 보여 개인적으로 놀랐다.
참가자들도 박장대소를 터트리는 상황이었고 한 참가자가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으로 무대 위에 오르자 신동엽 씨는 연신 미소를 지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